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2021년 신고가 다시 시작된다. 매매 전략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직전 영상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제부터 코로나 관련 종목들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걸 뭐 또 좋아야 되는지 안 좋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6시 반 정도 이후에 10시 26분 정도에 속보가 나왔는데 급증한 신규 확진 오후 6시 이미 1000명이 넘어섰다.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어서는 모습이다라는 기사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확진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확진자 숫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기존에 드린 바가 있죠.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직전 영상에 짚어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꼭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익절 이렇게 이슈가 딱 터질 때 주가가 뛰면은 천천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좋은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터져 버렸어요. 아마 이제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한 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시장의 시장 흐름 보세요.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현재 타이밍에서 제가 뭐 7월에 수익도 뭐 저 종목들을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단기 종목들도 트레이딩 하긴 하지만 요렇게 큰 종목들 한 종목씩 내 계좌에 꼭 하나씩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상징성 때문에 삼성전자라고 시행해놨지 시가총액 코스피 200 종목들을 위주로 편입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지수입니다. 국내 지수는 어느 때 2010, 20년도부터 쭉 계속해서 쭉 상승세가 날리다가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골디락스 현재 상황이 나와주고 있죠. 골디락스에 대해서는 뒤에 마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보시면 2020년 21년도 초에 신고가를 갱신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실제 이 주가의 힘이 없어진 부분이 공매도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현재 공매도가 쫙 쏘는 모습이었고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좀 내려앉는 다른 주식들은 신고가를 날릴 때 공매도에 힘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현재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럼 이 삼성전자 이제는 지금 공매도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포기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바꿔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나 삼성전자 이제 좀 갈 만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꼭 보시면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대로 된 개념을 찾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개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매번 좋고요. 계속 좋고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게 되면서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생산 체계가 무너졌어요. 원래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조돼서 나와서 그것을 추가 가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곳입니다. 인곳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인곳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인곳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건데 요렇게 생긴 인곳을 얇게 자릅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얇게 자르면 이 원형 판때기가 나오는데요. 이 원형 판에다가 특수 처리 가공을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로 만드는 거거든요. 반도체 혹은 태양광 패널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해서 지금 현재 결과물을 낸 게 중국이었어요. 이 중간재를 굉장히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생산 체계 자체, 서플라이 체인이 완벽하게 무너지게 됐고요. 어, 이 서플라이 체인으로 인해서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을 어느 정도 무너뜨리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생기게 돼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죠. 이제 재료들을 조달해야 되니까요. 근데 뭐 어찌어찌 잘 조달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이 반도체 가격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가격 상승 나온다 이미 말씀드렸고 가격 상승이 나오면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분께서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실 만한 게 바로 삼성전자 라는 겁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이거 개나 소나 다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적 기대치도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만한 가능성도 보이고 2021년도, 2020년도 뭐뿐만 아니라 2021년도, 2022년도까지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지금은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잘 늘어나는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늘어나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안 가요. 왜 그러느냐? 사실 웃긴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돼요.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는 주가가 상승하기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삼성전자가 제가 특징이 뭐라고 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가장 큰 시가총액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을 가장 큰 시가총액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펀드사가 만약에 하나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대략적으로 워낙에 미국 같은 경우에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요. 한 대략 10조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펀드 자금을 조성하게 되는데 아시아 펀드예요. 아시아 투자 펀드입니다. 아시아 투자 펀드라고 한다면 뭐 한국에도 투자하고 뭐 일본에도 투자하고 중국에도 투자하고 다양한 국가들이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될 건데 그 둘 중에 한국 주식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살 주식이 뭘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요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간다라는 논점보다는 전 세계적인 투자 이 그림 이 펀드사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월가에서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체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증시하고 같이 뭐 단기간의 흐름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장기간 봤을 때는 투자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 주식 시장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꼴은 무슨 말이다? 삼성전자도 결국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요걸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삼성전자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갈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우리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골디락스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나 주식 좀 한다. 이게 방송 좀 들어봤다. 혹은 뭐 증권 경제 TV 방송 뉴스든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는 한 번쯤은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확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골디락스란 무슨 말이냐?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디락스란 골디락스란
이 이메일 로그인돼 있어서 바로 했죠. 제 게 아니라서. 골디락스란 사진으로 보이는 게 낫네요. 여기였죠. 여기 정확합니다. 딱 열탕도 아니라 냉탕도 아니라 딱 온탕 정도다. 이것이 골디락스다. 그렇게 차갑지도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은 중간 상태를 가지고 바로 이 골디락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경제에서 너무 과열도 아니고 너무 식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너무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요. 너무 식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결국에는 이 둘 중도 아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둘 중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딱 온탄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최근에 골디락스 상황이 나왔느냐? 이 경제가 굉장히 건강할 때 왜 보통 이런 골디락스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굉장히 뭐 경제에서도 굉장히 요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안기에서 호황기로 그러니까 안 좋았다 경제가 좋아질 때 요 상승 구간에 보통 골디락스 구간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회복기에. 그래서 굉장히 듣기만 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골디락스 상태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번 이 골디락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류가 억지로 강제로 만들어낸 강제로 만들어진 골디락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경제가 최악으로 갈 뻔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냉탕으로 갈 뻔했어요. 열탕으로 갈 뻔했어요. 냉탕으로 갈 뻔했어요. 여러분들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죠? 얼어 죽을 뻔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강제로 무엇을 통해서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을 푸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의 모든 경제가 멈췄었는데 경제를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주식채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 따뜻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따뜻한 물을 공급하게 되면서 가장 온탕 상태를 이 강제로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정부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온탕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해. 그럼 도대체 정상적으로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바로 뭐였느냐? 이 삼박자가 제대로 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바로 고용 지표와 투자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가 이 상방향이 정말 선순환을 돌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져가게 돼야 되는데요. 여기 이들 중에서 이 상태가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온수를 넣어준 거죠. 찬물 될까봐 온수를 넣어주게 되면서 투자 지표와 소비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라고 했죠? 고용 지표라는 설명드렸죠. 이거 제가 첫 영상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용지표가 가장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고용지표가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고용 비율을 보시면 우리 경제에서 지금 실업자 수도 다 감소하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고용 비율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터진 다음 고용 비율입니다. 나아졌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정말 제대로 된 회복이 나왔다라고 보세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고용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오너의 시선에서 우리 사장님들의 시선에서는 사람은 이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리스크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다면 AI 로봇을 통해서 리스크 없는 생산을 바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용 비율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요즘에는 미국 뉴스에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다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은 뭐 미국 언론사에서 뭐 저를 보겠습니까? 좀 화끈하게 말씀드리면요, 다 개소리입니다. 전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에는요 각자 패스트푸드점, 그러니까 음식점들마다 뭐가 있냐면 패스트푸드점에
뭐 작은 가게들은 굉장히 많이 닫았고 작은 가게들에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고용 상태가 지금 좋아진 거 아닌고 지금 경제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경제가 정상화돼서 사람 지금 뭐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겠지만 사람들이 고용을 포기하고 있어요. 고용을 포기하게 되면서 조금씩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고용 비율 자체는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언론 지금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아 먹으면서 그냥 연명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서 고용 상태는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강제로 이 골디락스 상황, 온탕이 상황을 정부가 주도하에 만든 것이다. 지금 이 열탕에서 물을 뽑아다가 지금 온탕을 강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당장 이 따뜻한 물을 넣어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갑게 식어버리겠죠.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과거 금융위기 사태가 다시 한번 더욱더 심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제대로 고용 비율이 제대로 나아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은 끝낼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렇게 고용 지표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이 양적 완화와 함께 무엇은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가능성?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결국에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어,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저 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건 부동산이라고 봐요. 어,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더 오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유동성, 이 고용 지표가 언제 돌아올지는 뭐 저도 모르죠. 하지만 이 고용 지표가 적어도 제대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릴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돈은 계속 풀고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식시장의 랠리가 언제 끝날까를 고용 지표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이것이 회복되지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면 조금 더 훌륭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드립니다. 이건 정말 기본입니다. 경제 지식 중에서도 가장 기본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사실 다양한 정보들 뭐 삼성이 인텔하고 뭐 했다, 실적을 얼마나 했다, 얼마나 성장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더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다. 아직 고용지표 회복 근처에도 안 갔기 때문에 신고가, 유동성 계속 풀면서 신고가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근데 삼성전자는 안 올라가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실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실적이 탄탄하게 잡혀 있는 기업이 이슈가 터질 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 이 꼴을 상태에서 첫 번째 이게 조건이고요. 두 번째 여기다가 이슈까지 있다면 주가가 날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 2020년도 11월 달 당시 이 주가가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갈 때 무슨 이슈로 갔죠? 이때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실적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기업들이 대형주들 위주로 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엄청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시즌이 바로 이 시즌이었어요. 현대차 자체도 지금 주가가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얼마야? 이거 어마어마한 이 기업이 24% 급등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고가를 찍어줬는데요. 고가를 찍고 나서 주가는 내려앉았죠. 근데 실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지 않지만 실적이 있는 기업은 주가가 레벨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저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가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미도가 초반에 굉장히 찌게 올라오게 되면서 주가를 눌렀지만 이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머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현재 상태는 계속되고 유동성은 계속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다시 한번 다가오는 만큼 주가가 재상승을 할 만한 타이밍이 슬슬 왔다. 대형주들 위주의 상승 랠리가 나올 만한 타이밍이 슬슬 다시 한번 찾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뭐 대형주들 보고 계신 분들이요, 충분히 편입하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어떠한 한쪽에 뭐 중소형주들도 좋고, 제가 직전 영상에 추천해드렸던 코로나 관련 백신 관련 종목 쭉 추천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도 매우 좋고 이런 대형주들도 좋지만 항상 섞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트를 꾸려 가시는 것이 항상 모든 리스크에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제대로 된 투자 논리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타이밍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직전에 다 팔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골디락스 상태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일부러 유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유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첫 번째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 그렇구나, 왜 이랬는지, 왜 이런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끝에 있는 영상이에요. 맨 오른쪽에 쭉 넘기시면 맨 끝에 있는 가장 조회수가 그래도 높은 지금 이제 요 영상을 시청하시면 무조건 잡아라를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물가도 저가에 있던 물건의 가격들도 상승하죠. 뭐 이런 기타 재료들도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원자재 관련주 뭐 구리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그 기타 관련 종목들 철강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 제가 단기적으로 급등 시그널이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내일 영상에 준비한 것은 바로 이 철강,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 중에서 편입해 두신다라고 한다면 7월달 역시나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쭉 정리해 놨으니까 내일 영상도 기대하시고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이나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 상한가 랠리의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출시가 됐습니다.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플레이 스토어에 바로 들어가셔서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더럽게 길죠. 이렇게 검색해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시고 첫 번째 들어가시면 지금 상한가 랠리 있습니다. 당일 추천주부터 시작해서 테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해 드렸던 저평가 우량주 특별한 종목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특별하게 선별한 종목들,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방송의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쭉 잡아놓으면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숨겨진 종목들 엑스파일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업로드는 바로 제가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에요. 주말에 공부하실 수 있게 지금 보시고 다음 주에 바로 투자 들어갈 수 있게 금요일 날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엑스파일까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지금 불안하시죠? 너무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하고 지켜보면서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는 이 여러분들께 이제 그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골디락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도 우리가 언제 투자를 좀 멈춰야 되는지도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타이밍까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영상 유튜브 채널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들,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들 그리고 좋은 주식들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확률 높은 매매를 하고 싶다. 주식시장에 100%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은 항상 제가 이렇게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댓글 한번 읽는 시간을 현재 갖고 있어요. 어, 이런 얘기 하시죠. 저희 다단계 조직원인가요? 제가 저번 영상에 이제 그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뭐 다단계 조직원? 그죠? 다단계 조직원보단 좀 낫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지?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하는데 본인에 있어서 또 투자 판단에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예, 다단계라고 할 수도 있죠. 뭐 다단계면 뭐 어떻습니까? 예, 그죠. 기왕이면 목표가도 알려줘요. 3% 팔 수는 없잖아요. 뭐 쫄리시면 3% 먹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3%가 어딥니까? 요즘 은행 가가지고 금리 물어보세요. 3%에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강의 잘 시청하고 갑니다.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님 그 드립 그 분발하세요. 항상. 우리바이오랑 KPX 빼꼼했어요. 꼭 많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바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좋겠네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퀴님이 항상 그 댓글에 많은 내용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정리해 주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요것만 봐도 영상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이것만 봐도 된다라는 게 좀 문제긴 해요. 너무 핵심적인 걸 잘 정리해서 이걸 영상 30분짜리 여러분들께서 나중엔 안 보지 않을까? 나중에는 퀸님 댓글만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영상 여유 되실 때 급할 때 보지 마시고 여유 되실 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세요. 좀 재생 시간 좀 봅시다, 여러분들. 평균 재생 시간이 6분을 안 넘어. 6분 좀 넘어. 여러분들 30분 영상에 6분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먹고 삽시다. 알겠어요?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재진 오빠 안녕?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유튜브 장중무방 계획은 없으신가요? 유튜브는 아직 장중무방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소통창구 안 만드시나요? 라고 하는데요. 소통창구는 좀 있으면 만들지 않을까. 제가 구독자 한 10,000명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5,000명 정도 달성하면 소통창구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예, 좀 많이 항상 발전하면서 빠르게 유튜브 채널 키워가도록 합시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따봉 놓치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하라 해달라는 게 많죠? 네, 소름 돋는 건 다 무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귀찮아 이거. 이 다 시키는데 안 하고 싶어. 꼭 하라면 하지 안 하고 싶은 이 청개구리 같은 분들 계실 텐데요. 한 번씩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드러내 주세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든요.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